자, 이제 메인 매춘표 마지막 회차죠. 해나라 55회와 54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문제. 기현자동차로부터 영업사원의 업무 활동을 위해서 승용차 1998cc CC로 보통 나오죠. 이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불공제 대상입니다. 16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불공이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뭐 좋습니다. 자,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역시 취득세, 번호부착 수수료 등 이런 부대 비용들이 40만원을 별도로 현금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풀어봤던 요 형태의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어디 있지? 어디 갔냐? 네, 요거랑 비슷한 문제죠. 자, 어쨌든 요번엔 불공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54번 불공이 되겠고요. 자, 불공제 유형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처리이기 때문에 불공제 유형이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됐죠. 3번 맞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교부받았으니까 분계는 전자 여부에는 이제 여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승용차로 합시다. 네, 승용차. 뭐 없고요. 공급가액은 1600.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세는 160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공급처명은 기현자동차로 하시면 되겠죠. 기현자동차.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금액이 있을 거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이제 나눠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이니까 모두 1760. 이게 차량운반구에 기본적으로 1760 부가세 포함 금액, 이게 불공이고 원래는 당좌수표로 1760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40만원이 현금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4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0이에요. 차량운반구 가격은 1800이 되겠고, 당좌예금 1760, 현금이 40. 요거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면 회사 코드를 변경할게요. 해놔라. 메인 매출 전표. 자, 일단은 날짜는 7월 8일이 되겠고요.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600, 부가세 별도고, 그 다음에 기현자동차. 자, 그 다음에 전자 맞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 3번입니다.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분계는 혼합이죠. 자, 208 차량운반구 1760이 아니라 1800. 대변에 당좌예금 1760. 나머지가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7월 14일. 개인인 비사업자 김철수씨. 김철수씨가 이제 거래처인데 제품을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 판매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대금 결제 현금이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이번에 한 거죠. 22번 현과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과세 매출. 자, 매출 코드죠. 자, 유형은 22번 현과, 품목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300. 부가세 30. 자, 공급처명은 김철수 씨로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 아니죠? 분계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가 30만원, 그리고 제품 매출이 그렇죠, 300.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받는 돈이 나머지. 가지고 또 많이 풀어봤죠, 이런 문제들은.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7월 14일. 자, 일단 22번 현과가 되겠고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이거 통으로 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330. 자, 그러면 300과 30으로 쪼개집니다. 쪼개졌고요. 그다음에 공급처명 김철수. 그다음에 분계 현금. 자, 이게 다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7월 17일. 일본의 후지모리 상사의 제품, 품명은 제품입니다. 개수도 1000개고요. 자, 단가가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환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엔당 선적일 시점의 환율이 100엔당 1,200원이었다.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직수출, 그다음에 대금 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엔화를 계산하실 때는요. 공두 개를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냐면 요 두 개를 빼주세요. 그러면 1엔당 12원이 돼요. 12 곱하기 2,000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유형은 일단은 16번 수출이고요. 영세율 유형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외상으로 했다니까 외상 분계를 하시면 되겠고, 전자는 없죠.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 단가는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일단 2000엔이잖아요. 곱하기 12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24,000원이 단가가 되는 겁니다. 24,000원이 단가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2,4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부가세는 영세율이니까 0이 되겠고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후지모리 상사니까 뭐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분계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17일 12번 영세가 되겠고요. 16번 수출이 되겠고요. 제품. 자, 그 다음에 수량이 1000개, 단가는 24,000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후지모리 상사. 자, 그 다음에 1번이라 그랬어요. 그죠? 직수출. 자, 분계 외상.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7월 25일입니다. 해외 거래처부터 수입한 원재료. 이거 수입세금 계산서죠. 김포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 210만원, 공급가액은 2100만원. 다 입력해주면 되겠죠. 현금으로 납부하고, 자,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5번 수입입니다. 55번 수입. 매입 중에서 55번 수입 코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원재료. 수량 단가 없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100만원. 똑같이 입력합니다. 일반 세금 계산서처럼. 부가세 210만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분계가 좀 다를 뿐이죠. 자, 이것은 김포세관. 전자 맞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없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대변에 현금이 네모,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원재료는 없어요. 이게 210만원. 부가세만 분계가 된다. 자, 이게 수입의 특징이다. 뭐 왜 그렇게 되는지 앞에 설명드렸죠. 물건이 실제로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시점하고 수입의 통관 절차를 밟는 세금계산을 발급하는 그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바로 해볼게요. 55번 수입 원재료.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100만원. 자, 그 다음에 세관이 김포세관이죠. 김포세관.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분계는 1번. 자, 이렇게 하면 진짜 부가세만 분계되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5번. 진흥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이건 800번대 임차료가 되겠죠? 공급가액 90만원 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 교부받고. 자,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입니다. 건물주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기세금계산서 또는 수기 또는 종이라고 하죠.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볼게요. 자, 우선은 일단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라고 할게요. 품목은 임차료. 수량 단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9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세는 9만원.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요, 진흥빌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는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냥 넘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미지급금이고요. 네모. 그 다음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9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차변의 임차료.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9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자, 7월 30일이죠. 자, 51번. 그 다음에 임차료라고 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냐면 90만원이었죠. 자, 90만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진흥빌딩이었죠. 진흥빌딩. 그 다음에 전자가 아니라 했으니까 패스해요. 분기에는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819번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임차료죠. 253번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6번. 어휴, 대다. 그죠? 이거 빡세네, 오늘. 자, 원재료 운송용 트럭입니다. 품명은 트럭이 되겠고요. 취득가액 쭉 나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죠. 이건 장부금액을 구하는데 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자, 세모라는 회사에다가 1,000만원 부가세 별도에 처분을 했대요. 유형자산 매각이죠.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하였다. 자, 그리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하다. 미소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재료는 다 구해졌으니까 바로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자세금에서 발급했으니까 유형 11번. 그 다음에 품목은 트럭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트럭.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에 팔았죠. 부가세 100만원 딸려가고요. 자, 공급처명은 여기 세모라고 돼 있죠. 세모. 전자 맞고요.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은 거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분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일단 차량 운반구에 대한 부분재무 상태표. 취득가액은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1,650만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2,800에서 1,650만원을 빼주면 장부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150이 나와요. 그럼 이 차는 1,150만원짜리 차인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쵸? 여기 나와 있듯이 1,000만원에 팔았다고요. 1,000만원에. 그럼 나는 여기서 얼마를 손해를 본 겁니까? 마이너스 150만원만큼은 처분 손실을 본 거죠. 자, 나머지 분계를 좀 채워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 사살 해보면 되겠죠?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 1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매각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여기 취득가액만큼만 없애주시면 돼요. 2,800만원이 없애져 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냐면, 자, 1,650이 되겠습니다. 1,650. 자, 그 다음에 1,000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이제 다음 달에 받기로 한 돈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1,10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받기로, 이게 미수금이죠. 나머지가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보면, 자, 8월 10일 11번 과세 매출, 그 다음에 트럭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트럭을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세모라는 데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208 차량 운반구를 팔았죠. 2,800. 그 다음에 209 감가상각 누계액은 1,650. 그리고 미수금은 1,100이죠. 나머지 금액 150. 진짜 맞죠? 자, 유형이라고 하시고 유형자산 처분손실 150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 풀어봤고요. 55회까지 풀어봤죠. 자, 이제 54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회. 자, 이제 이어서 54회 청와스포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청와스포츠. 자, 회사 코드도 변경해야 되겠죠? 자, 청와스포츠 마지막 회차입니다. 자, 갑시다. 원재료 납품업체의 공자건물 준공식에 원재료 납품업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500번대 냄새가 나죠. 공장건물 준공식에 쌀 10포대 쌀을 보냈대요. 한 포대당 단가는 4만원. 수량 단가 입력해야 되겠죠. 선물하면서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접대비인데 500번대 접대비예요. 쌀쌀 정미소, 정미소도 쌀쌀 정미소래요. 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종이 계산서라고 봐야 돼요. 근데 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요즘 트렌드의 문제는 종이 계산서다 아니면 뭐 전자 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요거는 종이 계산서로 보시고 풀어야 됩니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신규로 등록할 것. 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우선은 자, 요것은 53번 면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계산서를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건 표시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품목은 쌀이죠. 쌀. 수량은 10개. 그 다음에 한 포대당 4만원이니까 단가는 4만원. 그럼 공급가액은 40만원으로 나올 거고요. 부가세는 없어요. 공급처명은 이제 여기 쌀쌀 정미소. 쌀쌀 정미소가 공급처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혼합이 되겠고요. 이건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대변에 보통 예금은 40만원 나갈 텐데 일단 네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접대비가 됩니다. 흔히 이제 접대비인 줄 아는 친구들이 이걸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접대비니까 불공 아닌가요?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자, 매입세 공제. 우리가 불공이란 말을 쓰는 거 있죠. 불공이란 말을 쓰는 것은요, 반드시 TI,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 세금계 수취한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신용카드인데 불공이다? 아니고요.
현금 영수증인데 불공이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계산서인데 불공이다 아니에요. 오로지 세금 계산서만 받은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것만 54번 불공이라고 하고, 신용카드 불공 이런 말 없고요. 현금 영수증 불공 이런 말 없고요. 계산서 불공이란 거 없어요. 네버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튼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네. 자, 아무튼 9월 17일 54번 불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10포대 4만원. 자, 그 다음에 쌀쌀 정미소죠. 쌀쌀 정미소. 아이고, 쌀이 없나? 맞다. 등록하라고 했지. 등록이죠. 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쌀 정미소 해주시면 101번이 아니라 260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10-90-66-4550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자는 정미영.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엔터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 불공이라 했습니까 제가? 아이고, 아니, 저기 53번 면세죠. 53번 면세. 이런 어려운 상황. 네, 그 다음에 전자 아니라고 했고요. 분계 혼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513번 접대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공을 설명하다가 불공이라고 했나봐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0월 2일입니다. 희망기업의 제품, 품명은 제품이 되겠고요. 400단위, 수량은 400개, 단가는 5,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자, 매출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세금에서 발행하였다. 자, 대금은 80만원 수원상사 발행 어음을 받고 배사형도 받은 거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희망기업의 매출하고 어음은 수원상사가 받았으니까 이건 배사형도를 받은 거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일단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자, 그 다음에 수량은 400개, 단가는 5,000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 가액은 4, 5, 20, 200만원이 되겠죠. 부가세는 20만원으로 나올 거고요. 공급처명은 요거 희망기업입니다. 희망기업이 공급처명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여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이고요.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2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200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드라움이니까 이제 바드라움은 바드라움인데 금액이 80만원이죠. 자, 근데 이제 배서양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거래처가 수원상사입니다. 수원상사. 수원상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을 가보죠. 자, 입력하고 갈게요. 자, 10월 2일. 자, 이거 11번 과세 매출이라고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수량은 자, 400, 5,000원 별도. 그 다음에 희망기업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 혼합이죠. 그 다음에 차변의 바드라움인데 요게 바드라움이 8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수원. 예, 수원 상사. 그 다음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3번 문제. 세계로 상사의 구매 확인서. 자, 영세율 느낌이 나죠. 제품. 자, 외상으로 공급하고 분계는 외상이가 나왔어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 자, 이것은 바로 들어갈게요. 12번 영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코드는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이라 그랬죠. 외상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고 전자 여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처명은 여기 3개로 상사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0만원, 부가세는 영세율이니까 0이 되겠고요. 수량 단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월 5일은 12번 영세율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만원. 그 다음에 3개로 상사.
자, 그 다음에 이건 전자세금계산서죠.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3번 이렇게 해주시고 외상.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4번 11월 12일 공장용 화물차의 고장으로 뭔가 500번대 냄새가 나죠. 1등 카센터라는 곳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품명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죠. 자,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건 미지급금이겠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차량 유지비라고 저게 딱 나와 있죠. 500번대 차량 유지비고요. 그다음에 뭐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문제라서 좀 이런 스타일이 그죠?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들이 많죠. 자, 일단 이것은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공장용 화물차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품목은 수리비, 품목은 수리비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량은 없고요. 단가도 없고요. 공급가액은 60만원 되겠죠. 부가세는 6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처명은 1등 카센터가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이응 여 맞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이게 66만원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6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게 이제 제조 경비 쪽 차량 유지비가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이렇게 됐고요. 자, 입력 들어갈게요. 11월 12일 51번 그 다음에 수리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60만원 부가세 딸려가겠고요. 1등 카센터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이게 522번 차량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5번을 보죠. 자, 수출용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원재료 자, 공급가액 3,500을 태명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교부받았다. 자, 52번 영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52번 영세 매입이겠고요. 자, 이것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없고요. 공급처명은 태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분계는 외상이라고 있으니까 외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세율 코드는 매입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 대변에 외상 매입금 하고요. 뭐 같은 금액 나올 거고 이쪽에 원재료라고 하시고 3,500만원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입력하고 정리할게요. 자, 11월 19일 52번 영세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아니야. 3,500만원 그 다음에 태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분계는 외상.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원으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 자, 에어컨이 분명히 되겠죠. 5대. 그 다음에 한 대당 150만원. 수량 단가 입력해줘야 돼요. 매입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자, 당전 발행 당자 수표로 지급하였다. 비품을 구입한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51번 과세 매입. 분명은 그냥 에어컨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어컨. 수량은 5대. 단가는 150만원. 그럼 7일은 775, 5일은 525, 750이죠? 750, 부가세는 75만원. 공급처명은 시원이죠. 네,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혼합, 이거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75만원 되나요? 네, 그리고 비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품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뭐 합신금액 나오겠죠.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11월 20일 자,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은 5대 대당 150만원. 그 다음에 시원. 자, 그 다음에 전자 입력.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고요. 자, 비품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준표 이어서 메인 및 준표도 모두 다 입력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메인 및 준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코스죠. 결산 오류 수정하고 결산 자료 입력 그리고 장부 조회를 릴레이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도 많으셨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예, 역시 복습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시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새로 뭘 알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아는 것들에 대한 실수를 줄이시고, 내가 시험장에 가져갈 점수가 70점에서 뭐 한 75점에서 85점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점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100점 맞았다고 이 시험은 뭐 누가 표창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월등하게 높은 점수로 가면 좋겠지만 노력을 어떤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잊어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